응급 환자에게 골든 아워가 있듯이 아이들의 성장기에는 골든 에이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골든 에이지 때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골든 에이지 때 어떤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 내 아이는 축구에 재능이 있는 아이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골든 에이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축구의 골든 에이지는 주로 9세에서 12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는 6살 아이가 U8 1살 위 형들 팀에서 경기를 할 때마다 멀티골을 넣으며 에이스 소리를 듣는 아이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는 6살 때 첫 경기에서 4골을 넣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골든 에이지와는 매우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9세에서 12세 골든 에이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9세에서 12세의 골든 에이지는 사실 공을 세밀하게 다루는 연습을 하면 가장 효과가 좋은 나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신경이 활발히 연결되는 나이가 이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반복 훈련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6, 7, 8세 아이들에게 콘 드리블, 저글링, 패스, 트래핑 연습을 시키면 첫 하루는 1시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반복 훈련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9세부터는 반복 훈련을 1시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나이로 여깁니다. 그런데 또 신경이라는 건 어리면 어릴수록 신경 가소성이 더 높아집니다. 즉 9살 때 반복 훈련을 하는 걸 8살, 7살, 5살, 4살 때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에 남미 선수들 중에 미친 드리블과 볼 감각을 가지는 훌륭한 선수들이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많은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8살, 7살 혹은 4살은 어땠나요? 뭘 하고 놀았나요? 엄마랑 책 읽고 학원에서 피아노 치고 그림 그리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TV도 보고 할 일이 참 많죠. 제가 있는 캐나다에 있는 남미 친구들 혹은 축구를 잘하는 백인 흑인 가정에는 장난감이 많지 않습니다. 공부도 안 시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밖에 나가 놉니다. 놀이터에서 술래잡기 얼음땡을 하거나 스쿠터라고 하는 싱싱이 자전거를 탑니다. 혹 아빠랑 공을 가지고 놉니다. 여기에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골든 에이지가 숨어 있습니다. 6세에서 9세 골든 에이지입니다. 이때는 골든 에이지라는 단어보다는 베이직 모터 스킬 형성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기본 운동신경을 발달시키는 때입니다. 달리기, 점프하기, 방향 전환하기, 균형 잡기 등입니다. 축구에 가장 도움이 되는 놀이는 술래잡기입니다. 가속, 강속하고 방향 전환도 자주 일어나며 늘 주위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공만 없지 프로 선수들이 하는 경기 움직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때 기본 운동신경을 잘 잡아놓으면 이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메시나 6살 유망주들이 이 베이직 모터 스킬 형성기 이전에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3세에서 6세 사이에 오는 기초 형성기 골든 에이지 때문입니다. 보통 2살 때부터 걷기 시작합니다. 그럼 3살 때부터가 그냥 골든 에이지라는 겁니다. 사실 파운데이션 스테이지, 베이직 모터 스킬, 파인 스킬 어퀴지션으로 나누어 놓기는 했지만 가장 큰 요소는 신경 가소성, 반복 학습 능력, 인지 능력, 전술적 이해 능력, 그리고 바로 전 단계 요소들의 능숙도에 따라 곡선으로 올라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는 메시가 축구 코치 아빠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공을 가지고 논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있으면 지루한 환경 때문에 3살부터 밖에 나가서 술래잡기를 하고 하루 종일 뛰어논 건 모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여러 문화를 접하다 보니 이 차이들이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3살 아이가 집에 앉아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TV를 보고 교보제를 가지고 놀 때 이 아이들은 밖에 나가 나무를 꺾어 던지고 벌레를 잡고 술래잡기를 하며 놀았습니다. 제가 책 읽는 거를 그만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고 TV 보고 교보제로 무언가를 만드는 게 밖에 나가 흙 파서 탑 쌓고 흙바닥에 그림 그리고 술래잡기 하고 벌레 잡고 꼭 꺾으면서 노는 것보다 더 교육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고 온 아이들이 집에 들어와 몇 개 없는 장난감 가지고 조금 놀다 엄마 아빠가 들려주는 동화책 듣다가 잠드는 게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6살 미씨는 간단합니다. 3살 때부터 밖에 나가서 뛰어놀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하루 1시간 잠깐 공원에서 놀 때 이 아이들의 엄마는 도시락 싸들고 나가서 이 놀이터 저 놀이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 8시간 풀타임으로 뛰어다니는 반복 훈련을 자신들도 모르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빠랑 공놀이를 하면 9살이 골든에이지가 아니라 5살부터 골든에이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9살이 골든에이지라고 말합니다. 9살이 골든에이지인 이유는 그때부터 아이들이 지루함을 견디고 반복 훈련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살 때부터 달리기 방향 전환의 기초가 잘 다져져 있고 공을 가지고 드리블 하는 게 즐거움인 아이들에게 골든에이지는 5살부터입니다. 그렇다면 6살 메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지루함입니다. 꼭 축구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의 삶은 지루해야 한다고 많은 교육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그들의 삶에 매일매일이 흥분되고 신나는 걸로 가득 찬 건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장난감, TV, 게임으로 신난다면 그건 도파민 중독, ADHD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장난감으로 이렇게 신이 나고 조금 전에 봤던 뽀로로가 이렇게 재미있는데 어떻게 책 읽는 게 재미있을까요? 이미 도파민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나중에 공부를 하려면 얼마나 지루하게 느낄까요? 새로운 장난감, TV, 게임으로 아이들이 즐거운 것보다 뽀로로를 볼 때의 웃음보다 엄마 아빠와 함께 무언가를 하면서 웃는 웃음이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6살 메시의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아빠입니다. 괜히 이동국의 아들, 이율용의 아들, 루니의 아들, 손흥정의 아들이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고난 유전자도 있지만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공을 가지고 놀아야지 아이도 이게 반복 훈련인지 모르고 반복 훈련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반복 훈련은 볼 트래핑이 아니고 1대1 게임 형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적당히 져주기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잘 못했습니다. 볼터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에 아들과 볼터치 훈련을 하고 드리블 연습을 했습니다. 특히 패스 연습, 8살 전까지는 최소화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미 여러 유명 클럽과 대부분의 축구협회에서 이렇게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8살 전까지는 아빠랑 1대1 중심으로 열심히 놀고 놀다 힘들 때 또 다른 놀이를 가장한 패스 연습, 트래핑 연습 조금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친구입니다. 아빠와 1대1은 어느새 지겨워질 때가 옵니다. 이때 친구들 혹은 축구 클럽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8살 이전에는 패스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추천합니다. 어차피 저도 못 받고 정확히도 안 가고 키패스 어시스트는 대부분 운입니다. 부작용만 커집니다. 그냥 드리블만 하는 게 다 볼터치 반복 훈련입니다. 네 번째는 훈련입니다. 이 네 번째 훈련은 반드시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에 한해 아주 조금씩 행해져야 합니다. 놀이를 가장한 훈련이 가장 좋지만 이 놀이 훈련은 한계가 있습니다. 발바닥 터치, 팬텀, V컷,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드리블 같은 움직임을 놀이로 녹여내기에는 저는 아직까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축구에 재미가 들렸을 때 너 이거 한번 해볼래? 이거 하면 상대방이 쉽게 제쳐진다? 하면서 한 개씩 알려주면서 반복 훈련을 시키면 아이들은 또 곧잘 따라옵니다. 하지만 다른 놀이가 훈련의 80%에서 90% 이상을 차지해야 하고 이런 반복 훈련은 아주 짧게 해야 합니다. 이런 반복 훈련으로 가장 효과를 많이 본 움직임과 하면 오히려 안 좋은 움직임도 있는데 그 움직임들도 곧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